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1.1%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오늘 특이점이 하나 발생했죠.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사실상 서프라이즈예요. 근데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하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기 7만 원 전후에서 계속 등락을 보내고 있는 게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먼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9월 달이 되면 여기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이 고가 부분이 빠지고 9월 달은 가파르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부분들 24년도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가가 나오는 겁니다. 신고가가 지나간다. 추세가 전환이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미 추세가 전환이 됐다.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점, 미증시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실적 당연히 좋게 나왔어야 되죠. 근데 좋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딱 가장 간편하게 요약본을 준비해 왔습니다. 야후파이낸스에서 실제 캡처를 해온 거고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엔비디아 실적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하냐?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증시가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미증시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쵸? 첫 번째, 정책적인 부분.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엔비디아의 실적. 왜? AI 쪽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고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결정이 난 거예요. 자, 내용 보세요. 한 가지, 엔비디아 실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그쵸? EPS 아니고요. 게이밍 아니고요. 그쵸? 오퍼레이팅 인컴, 이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데이터 센터 매출이에요. 보세요. 전부 다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쵸? 46.7 빌리언 예상치 상회했죠? 그리고 EPS 1.05달러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 매출이 예상치를 정말 0.1 빌리언 하회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H20 때문에 그렇습니다. H20. H20은 뭐냐? 지금 블랙엘 신제품 있죠? 신제품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발표가 된 게 이번 분기가 처음입니다. 이번 분기가. 이번 25년 2분기 실적이 나온 건데 이번 분기가 처음으로 블랙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H 시리즈. 이게 뭐예요? 하퍼 매출인데 하퍼는 지금 이 블랙엘 전 버전입니다. 블랙엘은 실제 24년 초에 발표가 되어서요. 24년 말, 25년 초부터 판매가 된 겁니다. 근데 2분기가 지나서야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수급이 되면서 확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게이밍 매출 있죠. 게이밍 매출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규모 면에서 보면 게이밍 매출 기준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10배가 많죠. 근데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H20에 대한 부분입니다. H20은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전 버전의 저가형 버전이에요. 그렇죠? 저사양 버전. 이 저사양 버전은 이번에 뭐 관세 협상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언가 뭐 관세 매길래 뭐 할래 뭐 너네 통제할래 말래 뭐 히토류 막을 거야 그럼 나는 H20 통제할 거야 이러면서 지금은 다 해결이 됐는데 이러면서 H20을 수출 통제하면서 2분기에 대한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모든 항목이 전부 다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어야 되는데 딱 H20 매출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예상치에서 0.1 빌리언 달러죠. 0.1 빌리언 달러가 하회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실적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가 한 3% 정도 하락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0.5% 정도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올라오고 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주가가 너무 많은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주식시장의 특성, 선반영에 기인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보고 갈게요.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선반영에 대한 의미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삼성전자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하락 구간에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물려 있다? 그러면
팔아야 될지 안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사야 될지, 그럼 삼성전자가 더 안 빠지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언제 매수해야 될지, 어떻게 타점 잡아야 될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주도주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해야 되고, 삼성전자는 앞으로 하반기에 계속해서 사실상 한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24년 여름 이후, 24년 7월 달 이후에 이미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점진적인 우상향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증시에 대한 상승 구간이 있어야 되고, 미증시에 대한 상승 구간이 있으려면 당연히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언제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보세요. 이렇게 보면 24년도부터 볼게요. 실적 발표. 이 밑에 실적 발표 날입니다. 이게. 그쵸? 여기에요. 보세요.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 조정, 그리고 또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 조정, 실적 발표 이후에 그쵸? 다시 상승,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했지만 이때 이 하락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25년 연초부터는 관세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왔어요? 시장이 빠진 겁니다. 그때 같이 빠졌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먼저 반영돼 있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을 때는 조정 구간이 있고, 여기서 정책적으로 약간 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터졌을 때는 함께 조정을 받지만,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이때 보세요. 1분기 실적 5월 29일입니다. 어때요?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는 그냥 수직으로 다시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서 24년도 그리고 25년 초에 형성되어 있었던 고가 150달러대를 돌파를 해서 180달러대까지 상승을 했고, 실적 발표가 나오기 직전까지 180달러를 유지를 했습니다. 만약에 미증시가 시작하면서 오늘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의 조정을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그 이상 가는 추세가 이탈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데이터 센터 매출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H20에 대한 수출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0.1 빌리언 달러가 빠진 겁니다. 그만큼. 근데 이게 과연 나쁜 실적일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잘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선반영해놨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더라도 약간의 기간 조정 구간이 있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선반영한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대비해서 통과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파운드리는 엔비디아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들의 수주가 들어오고 있죠. 그것도 가장 영향력이 큰 애플 플러스 테슬라. 그쵸? 그러면 파운드리 쪽도 최악의 구간은 지나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에요. HBM. HBM은 어디로 가요? 엔비디아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특이점은 또 하나 있어요. 하이닉스가 반등했다. 하이닉스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하이닉스 이야기를 드릴 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상승 구간이 더 크다, 상승 폭을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간, 상승에 대한 날짜,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 미래 가치는 지금 대비해서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지는 부분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승폭 측면에서도 추세가 전환된다는 걸 가정했을 때, 이미 전환이 저는 됐다고 보는데, 이걸 가정했을 때 하이닉스는 더 이상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없어요. 근데 상승이 지연될 수는 있죠. 이건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HBM4를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산 직전에 들어가 있는데, 이랬을 때 가장 큰 수혜는 어디를 봐요? 엔비디아예요. 그럼 가장 큰 피해는 어디예요?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하이닉스 쪽에 HBM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거지, 하이닉스 물량을 쓰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도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이닉스에 대한 HBM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삼성전자에서도 받고 하이닉스에서도 받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는
하이닉스의 예상치가 약간이라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주가에 대한 상승 기간 또는 상승 폭에 대한 부분은 약간 줄 수 있지만 그 주는 부분은 어디로 가요? 삼성전자로 가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자고요.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파운드리를 포함해서 HBM까지 계속해서 상승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 모든 내용들을 선반영해서 움직인다. 자, 그러면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종목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같이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도 같이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이닉스가 여기서 확 이탈해서 장기 이평선 이탈하고 막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요. 그러면 코스피가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코스피가 올라가면 프로그램 매도세가 같이 나올 텐데 삼성전자에 영향을 안 줄까요? 이 반대의 경우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질 때 하이닉스가 올랐어요. 아무리 미래 가치가 좋게 잡히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가 버텨주는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23년도 초반에 챗GPT가 나오고 나서 HBM이 필요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큰 수혜를 봤는데 딱 3배 올랐습니다. 3배. 상승이 이렇게 꺾이고 한 10달 정도의 조정을 받을 때까지 지금은 더 올라갔죠.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거 보세요. 20배 올랐어요. 20배.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추세가 잡혀 있을 때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실제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실시간 타점을 똑같이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8월 28일 목요일 날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삼성전자 0.9% 하락했고요. 하이닉스 상승해서 끝났다. 특이점은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데이터 센터 매출만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데이터 센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왜? H20에 대한 수출 통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해결이 되어 있다. 3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모습 그리고 블랙엘로 교체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부족했었던 물량까지 확보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을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실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증가세는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외 모든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까지. 이래서 미국 시장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것 주가 상승 그리고 대주주가 원하는 것 주가 상승. 그렇죠? 한국이 대주주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냥 뭐 CEO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죠. 결정권자들. 이렇게 이해관계가 잘 맞아 들어가 있는 시장은 사실상 미국 말고는 없습니다. 자, 밑에 계속 내용 볼게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중요하지만 H20 수출이 다시 풀리면서 다음 분기 실적 우려감은 없다. 실적 발표 이후 하락은 했지만 상승 중에 있고요. 한국 시장도 하이닉스가 상승 마감했다는 점은 반도체 관련돼서 문제가 없다는 게 된다. 왜? 하이닉스는 지금 HBM을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러면서 삼성전자 실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질 거. 지금 실적 좋은 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적 좋으면 선반영 관점에서 먼저 주가가 올라와 있죠. 삼성전자는 이제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챗 GPT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가격이 5만 원이었어요.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는데도 거의 1년 정도가 걸렸다. 10달 정도가 걸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성장폭, 상승폭 이 두 가지가 더 큰 쪽은 어디예요? 성장폭이 컸을 때 실적이 좋아져서 성장이 나온 기업의 주가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성장폭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기업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요. 그게 삼성전자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주도주만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가격을 버티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을 때 관련주들을 매매해야 될 때가 됐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세요. 팔지 마세요. 삼성전자 12만 원 이상 갑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는 관련주들도 같이 해야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 금액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타점 공유를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여기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 매일매일 코멘트를 합니다. 조선원전 반도체 바이오 카카오 그룹주 이 안에서 매매를 한다. 소통방은 구독자들을 위해서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삼성전자가 가격을 버텼을 때 제가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보세요.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76% 언제 팔았어요? 8월 4일날. 언제 샀어요? 5월 2일날. 3개월 걸렸습니다. 5월 2일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 원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을 때죠.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한 결과 이수페타시스로 딱 3개월 만에 76%. 그럼 이건 뭐예요? 저가에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비싸게 샀다. 그럼 비싸게 산 종목군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에 매매한 결과 117%, 8월 19일 내려보면 151%, 7월 28일 또 내려보면 188%, 7월 1일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발생하고 반등 확인하자마자 다시 매매 구간을 잡고 있고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가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가든 미증시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주는 이 영향력은 상당히 크고요. 이 모든 내용들 어떤 식으로 종목을 잡아서 이렇게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을지까지 소통방에서 구독자를 위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론상으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조정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말 수직으로 상승하더니 조정을 주잖아요. 조정은 필요하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선주 최근에도 강한데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세요. 어때요? 신고가 다시 수익 33% 그리고 첫 번째 신고가 그때부터 매매한 결과 이쪽 1월과 2월 달에 내려보면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DI와 같은 종목군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쵸? 24년도 초반에 삼성전자도 강하고 하이닉스도 강할 때 어때요? 신고가 25% 14% 내려보면 26, 22, 18% 꾸준하게 수익 구간 신고가에서 터지죠. 그리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반등 확인이 안 되니까 한 번도 매매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터져 나올 때가 됐다. 왜? 삼성전자가 다 빠지고 추세 전환에 임박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돈 안 받아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